프랭크 스텔라 그리고 칼 안드레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은 말은 고품격 허세 방송이지만 자, 저번 시간에 미니멀리즘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1960년도까지 추상 표현주의의 그 예술 지상주의, 주관적인 제스처가 너무 강한 그런 것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운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말이 처음에는 존 그레이엄이라는 아티스트가 1937년도에 주장한 개념이라고 해요. 근데 60년대 미니멀리즘 처음에 비판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오히려 80년대부터 디자인 전반, 미술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조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 추구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젊은 분들 중에. 도널드 저드, 로버트 모리스, 이분들을 저번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도널드 저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술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흔히 생각하는 것들을 없애는 것이 미니멀리즘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디자인이 추구하는 것들이 기능성이거든요. 모더니즘 디자인.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린다가 기능성 위주의 모더니즘 디자인이잖아요. 저는 미니멀리즘 좀 비슷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 빼놓고 다 버린 건가 했는데, 이제 굳이 따지면 도널드 저드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이라 흔히 생각한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없앤다고. 미술하면 떠오르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게 재료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 컨셉, 그딴 거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최소한의, 단순, 반복, 관습적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물의 고유 특성만 남는다. 사물성, 재료의 특징을 되게 강조하는 게 미니멀리즘 예술의 특징이죠. 추상 표현지 같은 그 감정 같은 거, 인간미 배제하고 손길 배제. 그래서 작가들이 그 재료 전문가들이나 일하신 작업하시는 분들을 따로 쓰지 직접 아트를 안 하기도 해요. 물론 수작업을 뭐 하면서 스타일이 변경되는 분도 있지만 꼭 화가가 일일이 수작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 개성이 배제된다는 얘기죠. 비판받는 게 기계적이고 획일화된다, 이런 비판도 그래서 많이 받았던 거죠, 초창기에. 그래서 이 미니멀 아트를 차가운 미술 혹은 오브제 아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도널드 저드, 로버트 모리스, 근데 이분은 미니멀리즘 아트도 했지만 공연 예술, 퍼포먼스 아트를 좀 많이 시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화가 프랭크 스텔라입니다. 프랭크 스텔라. 뉴욕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이분이 초창기에 추상미술을 시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칼 안드레와 더불어서 필립스 아카데미에 다녔고, 이 학교의 명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프리스턴대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학구파적인 화가입니다. 미술사를 깨고 있다는 거죠. 근본이 있네요. 아무튼 이분이 또 저작권에 민감해서 함부로 어디 이미지를 갖다 수익을 내고 막 하면 소송 걸고 막 그런 게 좀 많았을 거예요, 아마. 저작권 되게 예민한 아티스트로 기억을 합니다. 프랭크 스텔라. 이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그 위키 아트를 들어가서 미리 열어놨거든요. 초창기부터 이제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초창기에는 이런 추상 표현주의에 가까운 아트를 했습니다. 약간 마크 로스코가, 이것도 미니멀리즘적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블랙 페인팅 시리즈로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가끔 컬러 섞은 이런 작품들도 하다가, 캔버스 자체를 네모로 그려야 되냐 해서 캔버스가 아예 형태가 다른 이런 작품들도 제작을 하세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수작업을 하셨습니다. 추상 표현주의와 그 미니멀리즘의 이제 중간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로 넘어오면서 여러 컬러, 무지개 비슷한 오바트에 가까운 이런 시리즈를 이제 제작하시죠. 근데 블랙이 이 정도까지 있다가 이후로는 블랙 시리즈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유의 이제 무지개 컬러, 알록달록 오색깔 시리즈가 계속 나오다가, 이런 류의 작품은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네요. 피카소 큐비즘의 입체 버전 같은 이런 느낌도 저는 좀 보입니다, 이런 게. 그러다 이런 콜라주를 이제부터 시도를 하세요. 콜라주인데 그 3D가 결합된, 아상블라주, 콜라주가 결합된 이런 작품들을 시도를 하는데, 수작업과
여러 가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재료도 이때 엄청 다양해져요. 그러다가 형태가 엄청 이제 좀 달라지죠. 변신 시도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데 거의 해체주의에 가깝지 않나 이제는. 변신을 계속 하시는 이런 아티스트입니다. 먼저 검은 회화들 블랙 페인팅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에요. 이성과 더러운 결혼. 제목 되게 상징적이네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니멀리즘 추구하는 게 이런 상징적인 거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조차도 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약간 모순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제목 쓰면 미니멀리즘적인 제목은요 무조건 무제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조차 버려야 되니까 상상의 여지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붓질 자국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검은 회화들 연작 중에 하나가 2020년도 크리스티 경매에서 33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게 한 다음에 라인 이렇게 딱 긋고, 이제 이 아티스트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33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인도의 왕후, 이렇게 제목을 달아버리면 왜 인도의 왕후일까? 이 색감이 인도 쪽 그런 스타일인가? 그걸 고민하게 만들잖아요. 미니멀리즘 정신과 좀 어긋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 해봅니다. 포스코에 이따가 이야기해드렸는데 그 쓰레기 더미 맞아요. 그 주인공입니다. 그 쓰레기 더미라고 평가받는 그거 엄청 비싼 작품입니다. 포스코 약간 재정적으로 힘들면 그 경매에 이제 처분하고 다른 나라에 판 다음에요, 그걸로 좀 저렴하면서 유명한 우리나라 작가, 이제 조용 아티스트한테 맡겨도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쓰레기 취급받으니까. 근데 예술작품 평가할 때 대중적인 다수의 사람들의 말이 맞지가 않아요.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에펠탑도 초반에 얼마나 욕먹었는데요. 그 예술성과 대중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 예술성이란 것도 대중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거를 살 수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쓰레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엄청 그 높게 평가받은 아티스트입니다. 쓰레기가 아니에요, 미술계에서는. 한국 조각보 색깔 같은 이런 느낌. 60년대 중반부터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아까 제가 했던 말이 이제 뭐냐 하면, 왜 제목 달면 모순적이라고 했냐면, 프랭크 스텔라 자체가 사람들이 그림 보면 뭔가 심오한 뜻이 있겠지, 이 화가의 철학은 무엇일까,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을까, 뭔가 숨겨진 해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미니멀리즘이 특히 그런 것조차 아예 없애는 거를 추구하는 게 이 미니멀리즘이죠. 그래서 이 명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 자체다. 보이는 대로 그냥 느끼지도 않아도 돼. 그냥 보이는 것 자체 그냥 보면 끝이라는 거예요. 꼭 의미가 있어야 되나? 그냥 시각적인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돛닦기에 좋겠네요, 생각을 비우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전 마크로스코도 미니멀리즘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오히려 생각을 없애서 사람들이 힐링 받나라는 생각을 이제 엉뚱하게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의미 같은 거를 너무 부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술에서. 미니멀리즘은 특히 색채와 구성으로 시각적 자극을 전달하는 하나의 그 사물일 뿐이에요. 이거부터는 수작업으로 안 한 것 같네요, 이때부터는. 왜냐면 너무 깔끔하니까. 조교가 했겠네요, 보니까. 조수가. 이건 석판으로 그렸대요. 이게 아마 모마에 있었나? 퍼플 시리즈의 칼 안드레. 베프였던 칼 안드레에 헌정하는 작품. 마른 목걸 뻥 뚫은 다음에 이건 수작업이네요. 장인 정신이네요. 와, 이 어려운 걸 직접 그리셨어. 장인이셔. 굳이 사람 손으로 그릴 필요도 없는 거를 굳이 그리셨어. 그 인간미를 또 가끔 보여주시네요, 이분이. 네, 단순히 보는 즐거움 느끼는 것이 좋을지도, 그게 뭐 미니멀리즘을 좀 즐기는 분들이 그런 걸로 보면 맞게 감상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전시를 갔어. 전혀 모르면서, 야, 나 미니멀리즘 너무 좋아. 그래서 되게 약간 누가 허세 부린다 쳐요. 야, 그 네모 안에, 이게 네모가 그냥 네모가 아니야. 여기 안에 이 프랭크 스텔라가 추구하는 그 우주의 심오한 그런 기운을 느껴보라고 허세 부린다 생각해보세요. 이때 미니멀리즘을 이제 학습했잖아요. 완전 허세란 거를 우리가 이제 찝어낼 수 있죠. 미니멀리즘이 추구한 거 그딴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자체를 없앤 게 미니멀리즘이라고 이때 한마디 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 거죠, 그때. 오늘 미니멀리즘 새롭게 배우시는 분들, 누가
미니멀리즘 엄청 좋아한 것처럼 세련된 척 하면서 허세 부린다 쳤을 때 네가 제대로 알고나 좋아하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이거 보면서 뭐 생각하냐고. 나 너무 깊은 생각해. 그러면 그거부터 완전 허세라는 거예요. 미니멀리즘 뭔지도 모르고 좋아한다는 거죠. 모르고 좋아한 게 미니멀리즘이 추가한 거 맞긴 한데. 아무튼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미니멀리즘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게으름의 과학이라는 또 상징적인 너무 어려운 제목인데, 이거를 추상 환영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 환영주의를 배제한 건데, 오히려 여기다가 이런 오바트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서 입체적인 효과를 착시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추상미술 이전에 3D적인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고전주의 스타일이 다 환영주의가 약간 들어간 것들인데, 근데 그런 요소와 추상 미술이 약간 결합된 거, 기하학적인 것과 되게 감성적인 추상 표현주의 이런 게 화가 주관대로 마구 섞여 있는 그런 혼란한 느낌? 콜라주인데 이게 또 입체적이기도 해요. 70년대 중반부터 뭐 펠트, 합판, 섬유판, 골판지, 철망 여러 가지 재료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캔버스에 일단은 유화, 에나멜 페인트, 알키드 페인트 여러 페인트 쓰고 애칭된 마그네슘, 알루미늄, 유리 섬유 이런 다양한 재료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술관 가는 거 겁내는 분들 허세 미술관 보라고 하세요. 조금 알면 그런 허세 부리는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뭘 그림 알아야 보는 거냐고. 몰라도 된다고. 그림. 사전 지식 없어도 몰랐을 때의 감상이 진짜 감상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냥. 진짜 감상의 고수는요, 그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림 자체의 재료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 구도라는 거, 그런 걸 예민하게 보고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그걸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이 그림 잘 보는 사람입니다. 그림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했다고 그림 감상 잘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감상을 못하죠, 그래서. 자, 요게 그 쓰레기 더미로 취급받았던 아마벨이라는 작품입니다. 포스코 건물 앞에 있다고? 이거 되게 다다이즘스럽네요. 말년이잖아요. 프랭크 스텔라가 본래 찐 완전 미니멀리즘 아티스트가 가면 갈수록 다다이스트가 되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볼 수가 있네요. 이거를. 포스코 사거리 있어요. 선릉역에 있군요. 이게 쓰레기 더미.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해. 감상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더미 같은 게 예술인 게 다다이즘적인 거죠. 욕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이 다다이즘스러운 그런 게 아닌가. 와, 진짜 혼란하네요. 뭐라가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기괴하네요. 우리나라 정서로는 욕 먹을 만 하네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처음에 의뢰했을 때의 그 가격보다 훨씬 올라 있을 겁니다. 포스코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네요. 포스코 나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이거 팔기 바랍니다. 몇 배로 경매가로 낙찰해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까운 작품이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조형성이 굉장히 있어 보인 작품이에요. 뉴욕 매트에 있네요. 메트로폴리탄. 언뜻 보면 나도 하겠다. 그게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이런 거를 해도 엄청 높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한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이분한테는. 조형적으로,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만들 정도면. 이분은 그냥 하는 아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의 또 다른 실력을 이미 보여줬거든요. 미니멀리즘의 그런 디자인적인 감각, 색감 이런 거부터 이런 조형적인 감각을 이미 디자인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쓰리 같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근본이 없고 뭐 할 줄도 모르는데 바로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럼 욕먹죠. 뭐야, 장난해? 나도 하겠다.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싼 거 없이 그냥 막 하는 거하고는요, 평가가 달라요. 어쩔 수 없이. 같은 막 나간 아트라도. 구름이 살렸다. 비엔날레 관람할 때 이런 건 나도 하겠다. 이런 철없는 생각 한 적 있다고. 그게 왜 철없는 생각이에요? 솔직한 생각이죠. 자신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프랭크 스텔라의 또 베프.